집을 팔고 무주택으로 가지 말고 면적을 줄이자. 강남을 꼭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집을 강남 집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은 좋겠죠. 근데 자식보다 저는 더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강남 집을 65세 정도 되면 팔고 30억 40억이 남으면 저 같으면 자녀들한테 한 5억씩 주고 다른 신도시나 깨끗한데 이런 데 가가지고 한 10억짜리 30평 40평 아파트 하나 사고 그래도 한 20억 남을 거잖아요. 차 한 대 바꾸고 저는 쓸 것 같습니다. 그럼 국민연금도 나오고 있는 돈 가지고 넣어놓고 안정자산 원금 보장되는 데 넣어놓고 저는 10년 동안 열심히 10억 까먹고 나머지 75세부터 85세는 이제 조용하게 보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보유세 부담이 앞으로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2주택 이상 보유하시는 분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제 고민되실 겁니다. 2주택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제 보유세가 결국에는 올라갈 거잖아요. 지방선거 지나고. 저는 올린다고 봅니다. 왜 올린다고 보냐면 보유세를 안 올리게 되면은요. 매물 잠김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5월 9일 지나면 이제 3주택자들은 82.5%, 2주택은 71.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안 팔 겁니다. 집주인들은. 이 정도까지 됐다면 아마 팔 사람들은 이미 많이 팔았고요. 또 3월에 많이 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버티기로 들어가는데 그럼 이 버티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매물 잠김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입주 물량 또 안 나오는데 매물까지 안 나오게 되면 서울의 공급은 더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이 버티는 집주인을 때리든지 달래서 매물 나오게 해야 되는데 일단 때릴 것 같죠? 문재인 정부 때도 때렸으니까 때리는 방법이 보유세 올리는 건데 종합부동산세를 올립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방법이 이제 공시가격을 올리는 방법. 공시가격을 어떻게 올리냐면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공시가격도 올라가는데 여기 현실화율이라고 해서 더 올립니다. 가산을 줘서 이걸 공시가격 현실화라고 하는데 이렇게 공시가격을 올리는 방법. 시행령을 통해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올리는 방법. 그리고 이제 세율을 건드리는 방법인데 세율을 건드리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문재인 정부 때는 세율까지 올렸는데 이거는 세법 개정도 해야 되고요. 이제 국회의원들은 또 다음에 또 표도 받아야 되니까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아마 공정시장 가입 비율과 공시가격 정도로 아마 보유세를 올릴 겁니다. 채찍을 때린다는 거죠. 너 버티지 말고 팔아. 팍팍 때리는데 집주인 입장에서 2주택 입장이라면 보유세를 생각하면 팔고 싶어. 양도세를 생각하니까 못 팔겠어 라는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적으로 당근을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때리지만 말고 오히려 보유세는 그래 올리자. 부담스럽지? 보유세의 원래 취지는 뭐냐면요. 막 때리는 게 취지가 아니라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된 집들이 많잖아요. 첫 번째는 이 집들의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이 보유하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집이라는 건 내 집이지만 사회 인프라가 있잖아요. 지하철도 있고 도로도 있고 그걸 만드는데 많은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공유하자는 의미거든요. 야, 니들이 지금 강남에 살기 좋은데 그 인프라 누가 만들었어? 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었으니까 니들이 보유세를 좀 더 내는 게 옳지 않겠니? 맞죠. 맞을 수는 있죠. 그러면 보유세는 일정 부분 조금 더 낼 수는 있는데 그게 징벌적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니들이 사회 인프라에 대해서 또 니들이 낸 돈을 가지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내라. 단 못 버티는 분들, 부담스러운 분들은 우리가 출구를 만들어줄게 해서 오히려 취득세, 양도세는 내려줘야 됩니다. 진짜로. 왜? 이분들이 어떤 불법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려주는데 그냥 내려주게 되면 또 부자 감세, 무주택자들이 상실감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뭐 KBC세 대비 10% 저렴하게 팔면 양도세율을 10%포인트 깎아주든지 뭐 국민연금에 넣게 되면 그러니까 10억이 남았는데 세금 내고 내가 가져가는 돈이 있는데 이거를 퉁쳐서 다 국민연금에 넣어두고 나 연금 1,000원 받으면 너는 양도세 면제해 줄게. 단 연금으로 받아라고 한다면 국민연금은 자금이 늘어나서 좋고 고갈을 막을 수도 있고 이분은 연금 1,000원 받아서 이 연금을 소비를 할 거잖아요. 1년에 500씩 받는다고 생각해 봐요. 10억집 양도 차익이 10억인데 세금 뭐 한 5억 내고 내가 5억 가져가지 말고 그걸 국민연금 넣고 연금 받으면 소비도 늘어날 수도 있고 서울 떠나서 서울 집을 팔고 지방으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은 서울집 할 때 양도세 면제해 줄게 라고 하든지, 세입자한테 10년 동안 하나도 안 올릴게, 15년 동안 하나도 안 올리는 사람은 양도세 면제해 줄게 라고 하든지, 이렇게 당근을 주면은 또 팔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정책은 이렇게 합리적으로 좀 하면 결과도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보유세는 어떤 식으로든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후로 이제 보유세를 건들게 되겠죠? 전에는 하지 힘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하고요. 지금 벌써 이제 3월입니다. 이제 2월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 3월인데 지금 국회에서 그걸 한다?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지방선거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부담스럽죠. 그래서 6월 지방선거 지나고 아마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이미 준비를 해야 되고요. 지금 서울에 있는 다주택자들은 이미 마음속으로는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을 것 같습니다. 세무사 만나보고 두들겨서 문재인 정부 시절 정도로 올리면 내가 얼마 정도 내야 되고 총알을 얼마를 만들어야 될까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여유자금으로, 그러니까 이제 위험 회피 방법 중에 하나가 보유잖아요. 버티기. 예금을 깨고 주식 자금을 깨서 종부세 낼 걸 버티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보유고, 두 번째 위기 리스크 관리 능력은 회피가 파는 겁니다. 그래서 5월 9일 전에 파시는 분들, 세 번째는 전가, 세입자한테 전가하는 거죠. 그러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서 총알을 만들어서 보유세를 내는 방법. 이렇게 집주인들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또 하나가 있죠. 증여. 사랑하는 자녀한테 어차피 내가 집 우리 애 주려고 내가 2주택 살 집 하나에 애 주려고 집을 하나 더 사긴 했는데, 오르긴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난 그냥 팔까도 생각을 했는데 중과세 내고는 도저히 못 팔 것 같고, 보유세도 부담스럽고, 어차피 줄 거 지금 주자, 10년 후에 주면 그 사이에 10년 후에 집값이 더 올라가게 되면 증여세를 더 많이 내야 되니까 결국에는 10년 후에 증여세 더 내는 것보다는 지금 증여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이미 계산기를 열심히 두들기고 있다. 도저히 못 버티는 분들은 3월에 팔 것이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필요한 분들은 3월에 내 집 마련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증여와 상속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소장님이 보시기에 상속과 증여 뭐가 조금 더 유리할까요? 이 유리한 게 아니라 상속은 죽어야 되잖아요. 이게 선택의 방법인가 싶은데, 그러니까 안 주고 버티다 보면 상속이 되는 거고요. 증여는 미리 주는 건데, 뭐 상속이 사실은 뭐 세율적으로 보면 상속 공제가 많으니까 좋긴 하죠. 그래서 뭐 크지 않다라고 하고 보유세가 부담스럽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상속해도 되는데, 이제 상속의 문제가 뭐냐면 앞으로는 이제 이런 문제가 많이 없어질 겁니다. 다 자녀가 한 명이니까. 근데 이제 옛날처럼 자녀가 2명, 3명, 4명, 그것도 형, 동생, 누나, 언니 막 섞여 있는 집들은 이제 분쟁이 좀 많이 생기죠. 그래서 분쟁이 많이 생기는데, 저는 이것도 이제 시대적 흐름이고, 앞으로 이제 자녀를 한 명 낳는 사람이 돌아가실 때는 사실 상속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한 명한테 그냥 가기 때문에 증여나 상속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상속이 무난하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 형제들이 많은 경우에는 이제 상속은 분쟁의 씨앗이다. 그러면 미리미리 그냥 똑같이 n분의 1 할래 라고 하면 그냥 상속하는 게 낫고요. 그게 아니야, 나는 쟤는 마음에 안 들고, 아니면 애한테 얘가 제사 지내줄 것 같아서 좀 더 주고 싶어라고 한다면 미리 증여를 하고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즘 또 유류분 소송 또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긴 한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상속이 세율적으로는 유리하다는 말씀. 근데 증여는 미리 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생각해야죠. 아무리 봐도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더 내가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미리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증여해야지. 증여세 내고. 그런 경우라면 10년, 20년 후에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증여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를 앞둔 시니어분들 평수 줄이면서 현금 확보하는 전략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 65세 정도 이상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고정 수익이 많이 줄어듭니다. 65세 넘어가면서까지 어떤
수익, 월급을 꾸준히 잘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받아도 줄어들어요. 대기업 임원에서 뭐 억대 연봉 받더라도 이제 은퇴하고 나면 아무리 잘해도 사실 월 뭐 300 받기도 만만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바라본다면 이제 고정 수익이 줄어드는데 지출을 줄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람이 한번 배가 불러지면 배를 줄이기 힘들거든요. 이게 이제 대기업이 다니거나 임원이거나 잘 나가신 분들이 느끼는 똑같은 공통점인데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왜? 소비 수준은 이미 높아졌거든요. 그러면 뭐 남자를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30년 동안 잘 살았어요. 그러다 보면 부인이나 자녀들이 씀씀이 지출이 당장 줄여지겠냐고. 안 줄여지잖아요. 백화점 가서 쇼핑하고 외식하고 애 차도 사주고 하다가 갑자기 아빠가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여보 우리 이제 허리끈 졸라 매자. 그래서 그냥 우리 집에서 밥만 먹고 김치에서 밥만 먹고 라면만 먹자.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받는 스트레스가 어떻게든 돈을 고정 수익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국민연금 받고 뭐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걸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면 저는 깔고 있지 말고 집이라는 게 내가 잘 살자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과거의 부모님들은 물론 능력에 따라서 자식한테 줄 거를 미리 해줘도 되겠으나 그게 안 되는 분들이라면 또 팔고 무주택으로 가면 주거가 또 불안하잖아요. 또 이사 다니고 이게 저도 이제 나이를 들다 보니까 이사 못 하겠어요. 귀찮아가지고 진짜 못 하겠어 진짜. 근데 나이 더 들면 더 힘들 거니까 그런 분들은 집을 팔고 무주택으로 가지 말고 면적을 줄이자. 예를 들어서 뭐 한 4, 50평 대형을 가지고 있는 분은 전용 84, 34평으로 34평 가진 사람은 한 25평 정도 전용 5구로 줄이면 청소하기도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자녀들이 이 정도 되면 다 분가를 한단 말이에요. 다 독립을 하기 때문에 부부 2명이 살면 큰 평수 살면 뭐 당장은 짐도 많고 좋겠으나 나중 되면 이제 청소하기도 힘들고 관리하기도 힘드니까 줄이고 남는 돈 있잖아요. 그 돈으로 저는 좀 더 여유 있게 삶을 좀 즐기는 것도 소비를 당장 줄이면 우울하니까 소비를 더 늘리진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또 해외여행을 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안 갈 수는 없으니까 저는 줄이는 방법, 면적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지역을 옮기는 방법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65세 이상 정도 되면 이제 자녀들도 이제 어느 정도 해주고 전제 조건이 이제 우리 둘만 살면 돼 라는 상황이 된다면 강남을 꼭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집을 강남 집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은 좋겠죠. 근데 자식보다 저는 더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 같으면은 강남 집을 65세 정도 되면은 팔고 물론 뭐 예를 들어서 팔고 30억이 남아. 그럴 수 있잖아요. 30억 남을 수 있잖아요.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30억, 40억이 남으면 저 같으면은 자녀들한테 한 5억씩 주고 일산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아니면 뭐 다른 신도시나 깨끗한데 이런 데 가가지고 한 10억짜리 좀 30평, 40평 아파트 하나 사고 그럼 그래도 한 20억 남을 거잖아요. 차 한 대 바꾸고 저는 쓸 것 같습니다. 그럼 국민연금도 나오고 있는 돈 가지고 넣어놓고 안정자산 원금 보장되는 데 넣어놓고 65세인데 85세 정도거든요. 85세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움직이기도 힘들고요. 그러니까 활발하게 움직이기 힘들고요. 제가 보니까 75세가 넘어가면 이제 해외여행도 많이 못 다닙니다. 그러면 10년 남았잖아요. 저는 10년 동안 열심히 10억 까먹고 쓰고 나머지 75세부터 85세는 이제 조용하게 좀 보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다면 서야죠.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자고 돈을 모으는 거지. 그거 모아뒀다가 자식한테 줘야지. 뭐 자식들은 알아서 잘 살지 않겠습니까? 물론 팔고 남는 돈 있으면 너무 안 주면 안 되니까 저는 한 5억 정도는 정해하고 이렇게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별다른 현금 흐름이 없는 은퇴자분들 주택연금도 좋은 선택일까요? 주택연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무나 다 되지는 않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은 부부 중에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55세는 뭐 거의 다 될 것 같고 가격이 공시가격 12억 이하여야 됩니다. 12억 이하. 그러니까 집 하나 두 채 있어도 합쳐서 12억 이하면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맞아야 되는데 공시가격 12억이면 한 15억 정도
해당이 되니까 강남에 고가 아파트 가지신 분들은 사실상 대상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지방에는 해당이 되는데 괜찮아요. 대상은 주택, 노인복지주택,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입니다. 요거 가지신 분들은 12억 이하, 공시가격 12억 이하면 하셔도 되는데 좋은 점이 뭐냐면 이제 뭐 설계를 하기 나름인데 몇 년을 받느냐, 고정형으로 받느냐 뭐 쭉 있는데 내 집의 가치가 있잖아요. 설계를 했는데 돈을 받는데 내가 건강해가지고 110세까지 살아.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집의 가치를 다 까먹고도 돈을 계속 받아야 돼. 그러면 HF거든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인데 애들이 손해봅니다. 너무 오래 살면. 어떻게 해요? 오래 사는 거를. 그러면 오래 살수록 좋습니다. 돈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나는 오래 못 살았어. 다 못 받고 내가 또 뭐 불이 일찍 갈 수도 있잖아요. 내가 90까지 살면서 받도록 설계를 했는데 80에 돌아가셨어. 어떡하지? 정산하고 남는 돈은 상속인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한 분들이라면 저는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걸림돌이 뭐냐면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노인연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노령자 뭐 국가에서 받는 게 있는데 이 주택연금 돈이 걸리게 되면 이게 소득 구간이 높아져 가지고 또 다른 연금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 요거는 또 비교를 해보자.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설계가 아무튼 뭐 중복 혜택은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무조건 괜찮아. 무조건 안 되라고 하지 말고 내가 다른 연금 받는데 영향을 주는가? 이거 받으면 어떻게 되지?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래 들고 있으면 안 되는 부동산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오래 들고 가서 안 되는 집이라는 게 사실 있겠습니까? 내가 잘 살면 되는데 그래도 투자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인구 감소 지역들은 좀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가 대부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제 서울 수도권의 절반 이상 이제 계실 텐데 부산, 대구, 광주 분들은 느끼시겠으나 뭔가 점점 줄어들어요.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이제 양극화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도 해운대 광안리 쪽은 뭐 지금 최근에 분위기 좀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부산이 90년대 잘 나갈 때 인구가 400만이었거든요. 엄청났습니다. 서면 가면 북적북적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지금 320만 명 정도로 내려온 걸 알고 있거든요. 인천하고 거의 역전된 것 같은데 7, 80만 명이 줄어들면 거의 중소도시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영향을 주죠. 그러면 상권도 안 좋고 주택시장에도 안 좋습니다. 중소도시로 가면 더 심각합니다. 우리 부모님 집 보면 우리 부모님 집은 30년 전 가격이랑 똑같습니다. 왜? 인구가 안 늘고 경제 성장이 안 되고 또 신규 택지 개발로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구도심에 가지고 있는 이런 오래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상 크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울에 살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데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거나 소외되는 지역들, 수도권에서도 신도시 개발이 많이 되게 되면 원도심에 오래된 집들, 이런 집들은 재개발이 안 되면 서울도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히 되니까 구축들이 가치가 높은 거지 재건축 재개발이 안 되면 사실상 구축은 가치가 없습니다. 거의. 근데 서울은 가능한데 지방 중소도시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재건축 재개발이 사업성도 안 나오고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들 지역들은 말 그대로 실거주 목적으로 단 가격대가 저렴하잖아요. 비싸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으로 보다는 이제 거주용으로.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럴 수는 있잖아요. 내가 서울에 30억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내 고향이 해남이야.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리하고 고향으로 가서 아파트, 요즘 해남도 비싸더라. 신축 아파트가 분양하는 거 보니까 4억 5천 분양가 나오던데 4억 5천은 좀 비싸긴 한데 아무튼 뭐 한 2, 3억짜리 아파트들 있잖아요. 신축 아파트들, 준신축이든 가시고 나머지 돈은 저는 펑펑 쓰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 그래서 2, 3억짜리 10년 후에 안 올라 본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게 맞고 젊은 분들 있잖아요. 우리 MC님처럼 이런 나이 때는 안 돼. 이런 나이 때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방어를 하고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에 집을 사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65세 이상이 되면 시골에 가서
저렴한 집을 사고 그 집이 안 오르면 어때? 나중에 뭐 상속세 낼 거 걱정도 안 해도 되고 시골에 논밭 가지고 있으면 더 좋은 게 뭐냐면 자식들이 안 받으려고 합니다. 오르지도 않는 거 아버지 그냥 아버지 열심히 하시다가 처분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형제끼리 분쟁도 안 생깁니다. 이거 지방에 2억짜리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형제가 분쟁이 생기겠습니까? 분쟁 사전 예방 효과도 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젊은 분들은 사실 또 인구 소멸 지역은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 국내 부동산 흐름부터 정책까지 짚어봤는데요.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려요. 요즘 혼돈의 시대입니다. 대통령께서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어서 상승률이 꺾였습니다. 강남은 하락 전환 또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이게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공포감,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양도세 중과세가 갑자기 시행이 되고 강한 워딩이 나오고 팔아야 되는 분들은 팔아야 되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는 것은 정상이고요. 저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물이 나올 때 내 집 마련하는 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지속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는 또 냉정하게 봐야죠. 항상 냉정하게 봅시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라든지 수급 상황, 또 유동성, 분양가 상승 이런 걸 보면서 중장기 전략도 세우시고 너무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자.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또 조정이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냉정하게 좀 바라볼 필요는 있겠다. 양도세 중과세는 5월 9일 이후에 되면은 이제 거래 절벽 또 살 사람들도 대출 규제가 안 나오고 분위기 자체가 꺾였기 때문에 관망으로 돌아서면서 거래는 실종이 될 것 같습니다. 단 중저가 시장들은 꾸준히 거래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흐름 이어질 것 같고요. 분위기 자체가 이제 한풀 꺾였고 또 관망 모드로 갔기 때문에 올 2026년 상반기는 이렇게 좀 조용한 흐름 이어지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는 관심을 끄면 안 되겠죠. 조용한 흐름 속에서도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노력. 한 10에서 15% 정도 조정된 매물이 있다면 만에 하나 20% 조정이 되면 얼른 잡으셔야 됩니다. 잡고 열심히 10년 동안 잘 살다 보면 그때 잘 샀다 이런 이야기 할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인터뷰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